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환자 맞춤형 폐하 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도대체 누가 진실인지 궁금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사기꾼이었으면 교도소에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거 봐서는 진짜 그게 황우석의 진실, 이제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선 PD입니다. 올해 초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가 거의 동시에 황우석 연구팀의 동전과 재기 가능성을 논하는 특집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특허 상표청이 황우석 박사 등이 출연한 일본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등록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걸 두고 인터넷이 달아올랐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과연 정확한 진실은 무엇인지 저희 경기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닷새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취재를 해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노광준 PD 그리고 권지현 취재 MC.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기억을 더듬어서요.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경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야기는 밀레니움을 코앞에 둔 1996년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난 1996년 영국에서 마법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포유류 최초의 복제동물인 복제양 돌리의 탄생. 2년 뒤인 1998년 이번엔 미국에서 마법이 펼쳐졌다. 막강한 분화 능력을 지닌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주의 수립. 이 두 개의 마법은 21세기를 맞은 세계 의학계에 한 가지 꿈을 선사했다. 배아줄기 세포에 세포 복제 기술을 융합시키면 환자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 없이 난치병에 맞설 수 있다는 맞춤형 세포 치료의 꿈. 그러나 꿈은 좀처럼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2004년 미국도 영국도 아닌 한국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다. 서울대 황우석 연구팀은 사이언스지를 통해 최초의 복제 배아줄기 세포 NT1을 발표했고 1년 뒤 2005년엔 무려 11개의 줄기세포 수립을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황우석 교수팀의 발표를 머릿기사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과 BBC 등 방송에는 새 연구 성과에 흥분한 과학자들의 인터뷰가 줄을 이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의 탄생. 전 세계 주요 과학자들은 한국으로 날아왔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6조 원에서 최대 33조 원의 국부 창출을 점쳤으며 서울대에는 임상시험을 주도할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세워졌다. 그러나 신화가 무너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5년 12월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MBC PD 수첩의 폭로에 이어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세포는 모두 가짜, 최초의 성과물인 NT1은 연습생이 우연히 만든 단성생식이라 밝혔다. 줄기세포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확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난자가 탈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해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는 황 교수를 파면시켰고 정부는 그의 연구 권한을 취소했다. 황 박사는 재현 기회를 요구하며 바꿔치기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황 박사를 특가법상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8년째 기나긴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미지메디에서 파견된 김선종 연구원이
각종 실험을 조작해 황우석 팀의 줄기세포 수립과 검증을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죄를 선고했고 김선종 연구원의 항소 없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동안 황우석 팀은 2번에 걸쳐 줄기세포 연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윤리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그러던 올해 1월 미국의 사이언스와 영국의 네이처지는 특집 기사를 통해 논란 이후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해온 황우석 팀의 근황과 복귀 여부를 다뤘고 지난 11일 미국 특허상표청은 NT1 줄기세포의 특허 등록 사실을 공표했다. 예, 2006년 논란 이후에 그러니까 황우석 팀이 이제 동물 복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만 시간 주면 만든다더니 왜 못 만드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상 황우석 팀은 6개월이 아니라 0.6초도 연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황 박사 팀은 2번에 걸쳐 승인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황우석 박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윤리법상 범법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황 박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아예 바꾸고 다른 나라로 가서 연구를 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동물 복제 등을 통해서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간 난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특허 등록된 줄기세포는 어떤 건가요? 2003년 4월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죠. NT1, 일명 황우석 1번 줄기세포주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주의 물질 자체와 제조 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NT1을 복제 줄기세포로 특허 등록시켰다는 건데 네. 지난 2006년이죠.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NT1이 정상적인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당시 NT1이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 연습생이 우연히 만든 단성생식, 일명 처녀생식 줄기세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캐나다 특허청에 이어서 올해 미국 특허상표청도요. NT1을 처녀생식이 아닌 복제 배아 줄기세포로 등록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미국 특허청이 과학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NT1의 정체성을 검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요. 특허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증이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허라는 거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거를 물질을 받아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아이디어 특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특허청에서 이미 황 박사와 NT1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정확하게 알고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방대한 양의 연구 데이터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등록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NT1의 특허 업무를 담당한 김주미 변호사의 말입니다. 심사관이 황우석 박사님에 대한 그런 배경 같은 걸 원래 다 알고 있어서 일단은 이 줄기세포가 믿을 수 없다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특허에 기재된 방법으로 시행을 해서는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까지 공개된 그런 문헌들을 들어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두 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황 박사님 팀과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한 6개월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심사관이 의문을 제기한 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런 가운데 NT1이 복제 줄기세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그 연구자들이 이 복제줄기세포로 등록된 이번 특허에 또 발명자로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PD수첩 최초 제보자, 닥터K로 알려진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그는 NT1 논문의 제2저자로서 지난 2005년 MBC PD수첩에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황우석 팀 1번 줄기세포 NT1을 검증하던 서울대 조사에 참여해 NT1이 복제줄기세포가 아니라 자신의 부인 이모 연구원이 연습하다 우연히 만든 처녀생식 줄기세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조사보고서 22쪽, 류영준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의 진술에 의하면 핵 이식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실험이라 실험 도중 1차 극체가 다시 난자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NT1이 복제가 아닌 처녀생식 줄기세포인 것 같다던 류영준 교수. 그러나 취재진은 복제줄기세포로 등록된 이번 미국 특허 자료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특허 제목,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발명자, 황우석, 류영준, 이유진, 이병천, 강성근 등 15명. 뿐만 아니라 류 교수는 지난 2011년 역시 복제줄기세포로 등록된 캐나다 특허에서도 똑같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등록번호 CA255-1266. 발명자, 황우석, 류영준, 이유진, 이병천, 강성근 등 15명. 그는 왜 입장이 다른 특허에 이름을 올렸을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준 교수는 대학 관계자를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무슨 언론사에 인터뷰는 안 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학과, 대학, 그다음에 대학 본부, 병원 전부 다 이렇게 요청하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류 교수는 특허가 출원될 당시 이름을 올렸지만 특허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름을 뺄 수는 없는 구조였다고 전해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여쭤봤죠. 요번에 명단에 올라간 거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봤고 교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연구를 본인이 참여를 했고 이제 본인이 그 당시에 특허 이런 걸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하면서 중간에 이름을 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허권자인 H바이오는 발명자들 중 이름을 빼달라는 본인 요청이 오면 그대로 해줬으며 실제로 9명의 발명자들이 이름을 뺐지만 유 교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수능 변리사입니다. 최초 출원할 당시에 발명자의 일원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이제 사건들이 불거진 건데요. 발명자의 자기 스스로 발명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사표시라든지 그런 거가 없었던 거죠. 최초에 24분의 발명자였다가 지금은 15명인데요. 발명자에서 빠지고 싶다고 해서 의사표시를 하신 분이 계셨었고요. 특허와 입장이 다르면서도 특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또 한 명의 발명자가 있었습니다.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 그 역시 지난 2007년 법정 증언을 통해 NT1은 복제가 아닌 처녀생식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특히 이번 미국 특허가 등록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특허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 이사장은 NT1은 황전 교수가 주장하는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아닌 자연 발생적인 처녀 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미국 특허는 큰 의미가 없다고 시비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기사.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등록된 복제 배아줄기세포 특허 중에는 그의 이름이 15명의 발명자 중 제일 첫 순서로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 2014년 특허. 발명자 노성일,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등 15명. 캐나다 특허청 2011년 특허. 발명자 노성일,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등 15명. 취재진은 복제가 아니고 큰 의미도 없는 특허에 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흘이 지난 현재 노성일 이사장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허권자인 H바이오는 노 이사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노성일 이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빼달라라는 요구가 없었던.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원 당시에 24명이었다가 이제 9분은 자진해서 자신의 견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류영준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내용과는 좀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참여를 했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참에 NT1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공동 재검증을 해보는 방식은 불가능할까요?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허 등록된 이번에 NT1 줄기세포가요. 정작 한국에서는 다른 연구자한테 이 세포를 분양해서도 안 되고 또 분양받아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줄기세포주는 모두 정부의 등록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등록되지 않은 줄기세포주를 분양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요, 황우석 팀이 줄기세포주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NT1의 등록 신청서에 대해서 거절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NT1은 그래서 무등록 상태로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 호족이 없어서 아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연구를 다른 연구자에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냉동 상태에서 보관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체는 있는데 없는 것으로 시간만 가고 있네요. 네. 권지현 씨, 네. 정부기관이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NT1은 체세포 해기식이 아니라 단성생식에 의해 만들어진 세포이다라면서 단성생식 세포는 개정된 생명윤리법상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그런 연구를 꼭 황우석 박사님의 NT1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79개 주에 배아줄기세포주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처녀생식이라서 등록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황우석 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NT1 줄기세포는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체세포 복제든 아니면 처녀생식이든 그 유래에 상관없이 등록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측 이봉구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등록 제도가 생기기 무려 5년 전, 시행되기 무려 7년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예요. 이 법이 간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고 질병관리본부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말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법대로 안 하고 월권행위 하고 있는 거죠. 예, 황우석 변호사 측의 얘기에 따르면은 정부가 그냥 말리기 싫다, 얽히기 싫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나요? 예, 결과는요. 2012년 6월 28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황 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기관의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 이랬고요. 2013년 10월 25일 항소심에서요. 서울고등법원 역시 황 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 측은 현재 대법원 상고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적 결론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우석 박사 측은 치열한 연구 경쟁 속에서 외국에서 특허받은 줄기세포주를 연구도 못하게 한 채 소송만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초를 다투는 이 과학계 경쟁에서 상고심까지 끝날 때면은 줄기세포 물 먹어라 그 얘기죠. 연구에 공연 못하니까. 그러니까 법적 논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NT1에 대한 등록 거부 상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황우석 팀 연구원들의 얘기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미국 제럴드 셰튼 교수의 특허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내일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취재의 권지현, 노광준, 진행의 소용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